네, 안녕하세요. 화학 반응 부분은 이제 뒷반 선생님인 김연아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은 앞에서 배웠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중에서 화학 변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배울 부분은 이제 물리 변화는 사실 이렇게 물질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리 변화는 이 단원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필요해요. 교과서는 18페이지, 그 다음에 노트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노트 영상은 또 따로 올려줄 거거든요. 그거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핵심 개념은 화학 반응이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자, 학습 목표는 화학 반응을 이해하고 입자의 배열을 가지고 화학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는데, 이 입자라는 것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원자나 분자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입자가 되겠죠. 이 입자들의 배열이 어떻게 달라지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8페이지에 보시면 들어가기에 어떤 남자애가 이렇게 물어보죠. 야, 그 야광봉 어떻게 쓰는 거야?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공연 같은 데 가면은 야광봉 들고 이렇게 팬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응원하잖아요. 어두워졌더니 짠 이렇게 구부려서 꺾으면 빛이 나 라고 하네요. 와, 신기하다라는 거는 이거 약간 초등학생 분위기이긴 한데 어쨌든 갑시다. 자, 근데 야광봉에서 빛이 나는 것은 어떤 변화일까? 자, 이게 어떤 빛을 내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보기에 물리하고 화학 변화 중에서 어떤 것으로 보이세요? 예, 당연히 맥락상 화학 변화에 해당하겠죠. 자,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 이렇게 쓰면은 너무 이야기가 많아요. 자, 요점을 정리하면 야광병을 딱 꺾으면요. 안쪽에 있는 톡 소리 날 때 있죠. 그 유리관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형광 물질이랑 그 주변에 있던 원래 여기 안에 들어있던 거 있죠. 여기 안에 들어있던 애가 섞이는데 사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는 여러분도 아는 애예요. 써볼게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알고 있기로 H2O는 뭐죠? 물이죠, 물. 네, 물인데 여기에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자, 물보다는 더 과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산소가 더 과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얘를 과산화수소라고 합니다. 자, 이 액상은 과산화수소를 보통 쓴다고 하고요. 나머지 액체를, 그러니까 나머지 화학약품을 뭘 쓰는지에 따라서 혹은 튜브의 색깔을 뭘 쓰는지에 따라서 그 야광봉의 색깔이 바뀐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야광봉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 흡열 반응이라 그러네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래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일어나게 하려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야지만 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 반응이 엄청 빨리 일어나서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훨씬 더 밝아진대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끼리의 이 약품하고 과산화수소가 반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신에 밝아진 만큼 오래 가지는 못하겠죠. 이제 그러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오래 가는 대신에 빛이 어둡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다가만 그 애를 잠깐 멈춰놓고 싶을 때는 냉동실에 넣어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약품이 두 개가 반응해가지고 끝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생은 안 되는 그래서 일회용품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들어가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이란 무엇인가? 자, 물질이 물리 변화가 아니라 어떤 물질이 화학 변화를 해서 아예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것 자체를 화학 반응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물질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화학 변화, 또 앞에 이거랑 이제 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물리 변화를 배우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화학 반응까지도 이런 것들은 모두 과학 용어입니다. 너 오늘 반응이 왜 그래? 라고 할 때 그 반응하고 과학에서 쓰는 반응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반응이란 용어는 여기서는 정말 물질끼리 어떤 작용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랑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과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초가 연소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로 변한다. 그러면 양초를 태우면 이게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로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 반응이 되겠죠.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18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도 진짜 많이 하죠. 우리가 아까 그 앞에 배웠던 화학 변화는 우리 일상에선 주로 부엌에서 일어나죠. 엄마가 요리할 때, 아빠가 요리할 때, 여러분이 요리할 때. 자, 이럴 때 일어나는 건데, 달걀이 익기 전에는 이 부분이 전혀, 이게, 뭐지, 투명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하얗게 되고요. 이것도 노른자 부분도 약간 투명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노랗고 불투명하게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화학 변화죠. 이 화학 변화는 열을 가했을 때, 달걀에 열을 가했을 때, 이제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전혀 다른 물질, 즉, 날달걀과 계란 후라이는 전혀 다른 물질이다. 자, 왜냐? 얘네는 열에 의한 화학 변화를 통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물질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운 사람들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머니, 달걀을 가지고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저에게 다른 물질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초를 달걀 껍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 식초를 뿌리면요. 식초는 되게 대표적인 산 물질이죠. 산을 띠는 물질이라서 얘가 달걀 껍데기에는 칼슘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칼슘과 반응했을 때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화학 반응, 그러니까 화학 변화를 이거 자체가 지금 화학 변화고 이 산과 칼슘이 반응하는 것, 이거 자체가 화학 반응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건데요. 이때 이제 어떤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어떤 변화를 관찰하냐면 물질의 색깔이 바뀌거나, 그렇죠. 뭐 사실 맛도 바뀌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기체가 발생한다거나, 모양이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래서 가에서 달걀을 과열하면 색이 변하고 단단하게 굳는다. 필기하시고 싶은 분들은 잠깐 멈추고 책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달걀 껍데기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써보자 했죠. 자, 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돼 있죠.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를 관찰할 수 있냐 하면 색이나 굵기가 변하거나 기체가 발생한다. 앞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뭐 어렵지 않죠. 용어가 지금 낯설고 어려운 것 뿐이지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색도 변하고 굵기도 변하네. 기억하기 어려울 때 계란 후라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체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내용 정리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를 보면 물질의 색이나 굵기가 달라지고 또 빛이나 열이 발생한다. 자, 아까 빛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 야광봉,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이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쓰셨죠? 주머니에 핫팩 넣고 다니던 거. 이런 것들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 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계란 껍데기에 있던 기체가 발생하거나 또 소독약 바르면 소독약 바르면 막 거품이 일죠. 기체가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앙금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인데요. 앙금은 그 가라앉는 걸 앙금이라 그래요. 건더기.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거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의 변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는 거는 이건 이제 약간 뭐랄까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거를 뭔가 우리가 계획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들을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입자 배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아하니 반응 전후에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2학년 때 배울 때 원자라는 것은 이제 가장 최소의 어떤 단위잖아요. 그래서 원자 자체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도 깨어지거나 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원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종류도 그대로 있어요. 걔가 사라지지 않아. 혹은 걔가 이제 더 많아지지도 않아요. 개수가 변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앞에 산소 원자가 앞에 2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뒤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만들어져도 산소는 토탈 세어보면 여기에 하나 가고 여기에 하나 가더라도 결국 얘네의 개수를 세어보면 2개. 여기에 2개 있었으면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숫자 그 수학에서 쓸 때는 는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준 것은 뒤에 있는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살표는 어떤 의미에서는 등호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자는 안 바뀌는데요. 우리 물질의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 물질이 그럼 선생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하는데 그럼 뭐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가 변하는 거냐면 분자가 변하는 거예요. 분자. 자, 분자가 변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면서 물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하는 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와콤펜을 오랜만에 써가지고 어떻게 지우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이제 내용 정리 가볼게요.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르고 닳도록 이 물질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이 물질은 지금 메테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메테인은 도시가스에서 쓰이는 거거든요. 네, 볼게요. 얘가 지금 메테인인 거예요. 옛날에는 메탄이라 그랬거든요. 네, 화학 협회에서 이름을 메테인으로 뭐 정확히 표기하자 이렇게 했나 봐요. 이 까만색에 해당하는 얘가 지금 탄소 원자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흰색 조그만 거는 수소 원자. 자, 이렇게 해보면, 자, 요걸 그대로 세보면은 탄소가 1개, 그 다음에 수소가 4개 보이죠? 그래서 얘가 분자식이 CH4, 조그맣게 써야 되는 거 아시죠? CH4로 씁니다. 자, 요거를
이 중간에 구멍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넣어주면은 그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서 누구랑 결합하게 되냐면 요 빨간색은 산소거든요. 산소 원자가 빨간색 하나, 그 다음에 산소 원자 더하기 산소 원자 하면은 이거는 O2가 되니까 얘는 산소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 분자하고 이 메테인하고 두 개가 결합해서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 화학 반응은 결국 연소 반응이겠죠. 우리가 보통 이거를 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때 여기 보니까 어떤 애들이 생겼냐면 자, 몇 가지가 생겼어요. 종류를 보니까 요렇게 생긴 거. 까만 거 하나에 빨간 거 두 개가 들어간 거. 자, 까만 거는 아까 탄소라고 했죠. 탄소 하나에 그 다음에 산소가 두 개 들어간 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거 보니까 어때요? 요거는 수소가 두 개 있고 수소 H인 거 아시죠 여러분? 수소가 두 개 있고 산소가 한 개 있는 게 생겼네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요. 요 메테인이라는 애는 원래 CH4였어요. 그죠? 탄소 하나에 산소 4개가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요거가 2개가 결합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전혀 다른 물질인 요 2개가 생기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말했는데 그러나 그 앞에 없던 애가 뒤에 들어오진 않았죠. 앞에 없던 원자가 새로 생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개수도 세보면 개수도 절대 새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입자의 배열은 어떻다? 입자의 배열만 달라진다가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넘어가 볼게요. 나 지우는 거 배워야겠다.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중에서 색이 변하는 것과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각각 한 가지씩 찾아 써보자. 자, 요거는 밑에 사고력 키우기인데요. 사고력 키우기 여러분이 각각 하나씩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색이 변하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는 단풍, 그 다음에 사과 색깔 변하는 건 여러분이 보셨을 거고 기체가 발생하는 거는 뭐 과산화수소수 바르면 거품 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필기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필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책에 필기하고 싶은 분들. 자, 이렇게 하면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써보자. 원자의 종류 절대 안 변하죠. 자, 원자의 개수도 새로 생기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배열이 바뀌죠. 그리고 물질의 종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라는 결국 분자, 어떤 성질을 가지는 거니까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는 바뀌어야 화학 변화죠.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물질의 반응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 후 물질의 성질이 변할지 설명해보자. 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2개,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2개 있었는데, 여기도 다이아몬드가 2개, 동그라미가 2개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화학 반응의 전후에, 원자의 개수와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배열은 바뀌었죠. 이거 원래는 2개가 분자를 이루고 있었죠. 같은 애들끼리 분자를 이루고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다른 애랑 같은 애랑 이제 그 다이아몬드랑 얘랑 2개가 붙었죠. 이러면 당연히 다른 분자가 돼버린 거예요. 즉 다른 분자가 됐다는 것은 다른 물질이 됐다는 거고 그러면 얘랑 얘는 성질이
달라지는 화학 변화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 후 물질의 성질은 당연히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물질의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라고 정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시간 그 교과서 설명은 끝났고요. 노트 설명은 좀 이따가 다시 다른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